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김비상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바꾸까지. 2025년 마지막 방송 두 분과 함께 열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두 분은 2025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좀 소외, 감회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김비상 변호사님. 너무 힘들었죠, 올 한 해가. 뭐 올해 전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많이 힘들었고요. 힘들었죠. 그 이제 한 해가 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사실 오늘로 21세기의 4분의 1이 지나갑니다. 아, 벌써. 예, 이게 그렇네요. 예, 2025년. 예, 그 별로 이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워낙 일이 많아서 네. 그 좀 거시적으로 이제 앞으로 남은 21세기를 어떻게 보낼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 한 세기에 4분의 1이 지나갔다. 네. 앞으로 4분의 3은 어떻게 잘 살지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네, 저는 네. 올해 뭐 상반기에 정말 힘들었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로 새 시대를 열었다. 그야말로 정말 맞아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뭐 많은 국민들이 몸소 체감하시겠지만 네. 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생애 최초로 ETF라는 걸 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부러우시죠? 네. 예, 좀 많이 지금도, 올랐겠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저는 네. 더 오른다. 코스피 이재명 대통령이 5천 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했는데 지금 4천 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4,000. 그러니까 이제 5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희망에 네. 뭐 종목을 보면서 이렇게 투자까지는 좀 어렵고 네. 이 정부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ETF로. 네, ETF로 그것도 네, 의미 정부에 있네요. 네, 힘을 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네. 오르고 요즘 그래서 신유진 변호사님 표정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뵈다마다. 네네. 어제 저 생일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식사 한번. 네. ETF 좀 팔아서 네. 식사 한번 네. 같이 하시죠. 네. 선물도 3만 원 이하로. 선물도 괜찮습니다. 선물도 3만 원. 괜찮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유진 변호사님 뭐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제가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코스피 지수 보시면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따라서도 투자하셨던 분들 이런 그러니까요. 분들은 좀 쏠쏠하게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를 또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그 경제 민생 어떻게 또 부흥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2025년 마지막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얘기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네. 어제 하필이면 또 당무감사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이른바 단계 논란 네.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내놨는데 충격적입니다. 뭐 예상은 좀 했었는데 이게 확인이 됐다는 거.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던 당원 게시판 사건, 가족 5명의 명의가 당원 게시판 문제 계정과 동일하다 이런 당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 차원에서 명확하게 인정을 한 거예요. 확인한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김필선 변호사님. 자, 이 결과 좀 어떻게 예상 좀 하셨죠, 그래도? 모두가 네. 모두가 사실 예상했던 거고요. 네. 이제 저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고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어제 사실은 맞다는 사실 인정했죠. 저거 나오고 나서. 그래서 아마 이제 관련자들이나 뭐 국민들도 상당 부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저런 걸 어떻게 이렇게 당 대표의 이게 어쨌든 저기 국민의힘의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분이 가족들 뭐 본인 안 썼다고 하시니까 본인 말씀대로 하더라도 네. 가족들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뭐 이제 뭐 진영을 떠나서 저래도 되나 싶은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저런 것들을 저렇게 집요하게 올렸다는 사실이 이 우리나라 특히 이제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씁쓸합니다 사실. 그런데 굉장히 한동훈 대표 예. 전 대표의 그 변명
그런 것이 해명. 해명이 예.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 사설 칼럼을 올린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디 비판적 사설 칼럼이 그렇게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나요?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던 글들은요. 네. 사설 칼럼 이런 게 아닙니다. 아. 어디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고 다시 한번 무슨 사설 칼럼을 익명이 보장되는 곳에 쓴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요. 7월부터 11월 사이에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 무려 1,000건이 넘습니다. 1,000여 건이 지금 동일한 IP 두 곳에서 87%가 동일한 IP를 썼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이 작성했다는 것 이거는요. 1,000여 건을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하. 그러면은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 당원 게시판에 정당한 업무를 아무리 익명이 보장되는 것이라도 네. 자기 아이디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쓰면은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당한 당원 게시판 관리 업무를 방해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내용이요. 비평 네. 칼럼 이런 거랑은 전혀 거리가 멀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무 감사위에서 이제 발표한 그 내용들을 네. 좀 보면 뭐 주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 이호선 위원장이 이제 올렸던 자신의 블로그에도 올리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차마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이제 가족들을 보면은 이 딸은 외국에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네. 어떻게 그러니까요. 했을까 네. 생각도 좀 들고. 네, 가족 뭐 딸은 외국에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장인, 장모, 배우자, 딸 자신의 명의 이렇게 됐는데 누군가 썼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안 썼다고 하니 그러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의를 도용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이 정당한 업무 관리자의 업무를 뭐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런 넘어갈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마치 정치 공세라면서 다시 그 부분을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네. 정치 공세입니까?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차마 옮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올려주시는데요. 네. 아 정말 이거를 캡처해서 보시면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신문 칼럼 내용이고 비평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이렇게 이제 어제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족이 이제 윤석열 부부 비판글 올린 걸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다. 근데 이게 이제 해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예. 나중에 언제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한 전 대표는 바로 직전까지도 부인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갑자기 저게 나오자마자 나중에 알았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았으면 그때 알았을 때 조치를 취하든지 뭐 아주 유감의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쩌면 적절한 정치적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저게 나오자마자 가족들이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하지 않았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네. 참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정치인으로서 생각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사법 문제가 됐을 경우에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만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만 아니라 네. 이분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그만둘 생각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러면 정치적으로 정말 최악의 소리를 계속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은 비난하지 말고 정치인인 자신을 비난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비난 수준의 문제입니까? 이 글을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진짜. 그래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했냐면 네. 이호선 위원장이 이 작성한 이게 당원 게시판 조사 결과 관련 질의응답 문건,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에 올린 뭐 이런 부분들에 허위 내용이 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해당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한동훈 명의의 글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나는 뭐 쓴 적이 없는데 네. 동명이인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 글까지 가져와 가지고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김건희 이제 개목줄 뭐 이런 글, 그러니까 동명이인 글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했다 이런 주장. 그래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또 시시비를 가려봐야 되는 부분이. 뭐 이제 이렇게 있는 되면 겁니까? 가려야죠. 이렇게 가리는 거고 지금 계속 그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까 그 부분만 인정하고 뒤로 후퇴한 듯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네. 이제까지 했던 해명이 다 믿을 수 없다. 사실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뒤늦게 알았으면 뒤늦게 안 때부터 이걸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거짓말을 하고 전면 부인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네. 다시 이제 드러난 부분 자기가 가족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누가 봐도 뻔한데 지금 여기에 법적 조치까지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저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에 이제 검사 시절부터 자신의 핸드폰이 열리면은 이제 모든 것이 폭로가 되고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러 온 검사를 어떻게 보면은 함께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그 검사를 독직 폭행죄로 고소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끝까지 독직 폭행죄로 그 검사를 고소했으나 끝내 그 검사가 이제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서 네. 그런 식으로 이거를 계속 끌고 가겠다. 추후에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무죄가 나는 거는 관심 받기예요. 아하. 일단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아직도 검사 시절의 그 행태 그대로 하고 있다. 네, 나중에 추후에 자신이 민형사상 고발을 한다 그래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무죄가 난다고 한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합니까? 정진웅 일단은, 검사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독직 폭행죄로 고소를 해서 그렇게 고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끝까지 치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거를 프레임을 전환해서 아직 동명이인이 뭔가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을 벌고자 하는 행태인데 지금 당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거를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뭘 믿고 이렇게 아직도 이러는지. 좀 난리가 났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네. 특히 최근에 네. 배신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끄럽잖아요. 그런 프레임 때문에. 그게 그렇죠. 예, 계속 시끄러웠고 사실은 뭐 이번에 뭐 저기 이혼 장관 지명 이전에도 계속 내에서 더 이제 극우화하면서 계속 배신자 누가 배신자 이런 네, 프레임들을 배신자 찾기. 예, 찾기 그런 게 있었고 예. 그 배신자 찾기의 핵심의 사실은 공격 대상이 한동훈 아하. 전 대표였는데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으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더 정치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선. 그래요. 그렇죠. 이거 완전 배신이고 이게 배신이죠. 이건 이 배신 행위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밝혀진 것도 참 우연치 않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름 검색을 검색이 돼. 이름 검색 누가 넣어봤지. 그래서 네. 딱 넣어봤더니 이름 검색이 돼가지고 이런 글을 하면서 난리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니 그게 오죽 이상하게 예.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이라고 하는데 뭐 진짜 심지어 이제 본인과 장인이 쓴 글에 대해서는 뭐 명의 도용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네. 장인이 쓴 글은 뭐 윤석열은 치매, 알코올성 치매, 김건희는 뭐 땡땡땡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게 있어요. 네. 그런 글들을 보면서 혹시 이거 한동훈 아니야? 라고 한번 검색을 넣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검색을 넣었더니 쫙! 이거를 처음 발견했을 네. 때 이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 명예훼손이다 고발한다 얘기해놓고 고발이 안 들어왔다고까지 방송을 계속했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막혔잖아요. 그게 네. 검색이 되는 기능이 막히게 그 당시 됐고. 당 대표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수사가 뭐 일단은 당 이제 윤리로 가는 네. 상황이 됐고 거기서 판단하게 될 텐데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법적인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또 따로 또 수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안 하는 거 보면은 제대로 수사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될 때는 사람들이 있겠지 네. 그런 생각으로 한동훈이 사실은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래요.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뭐 가족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사과가 없었네요. 없어요. 어제 이후에 없습니다. 계속. 네, 이것에 대해서도 뭐 통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네.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발언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요.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도 SNS 글을 올려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데 네, 한동훈과 친한계는 사과 대신 물타기를 선택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사설이나 칼럼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마지막에 이런 부분도 있네요. 다시는 이런 수준의 인간이 위선의 가발을 쓰고 엘리트 노릇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거는 글쎄요. 좀뭐 개인의 뭐 그거 좀
빗대서 좀 언급한 것 같기도 위선이라는 하고. 가발인 거죠. 네, 예. 메타포잖아요. 저 사람이 이제 또 작가니까 메타포를 잘 쓰는 거죠. 위선이라는 가발,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메타포를 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 메타포를 써서 네. 비유를 들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한동훈 단계 사실이면 용서받지 못한다. 함께 갈 수 없다. 외연 확장은 어불 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정말 정치하기가 어렵게 됐다. 뭐 이제 나와서 하든지요. 나와서 뭐 자기 국민의힘에서는 당은 어렵다. 네, 자기 당을 만들어서 하든지 현재 좀 국민의힘에서는 네.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기 가장 사실은 그러니까 뭐 죄질이 문제가 아니라 네. 가장 치졸한 방식으로 사실은 배신자가 된 거라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글 올라온 게 지금 보면은 네. 집중적으로 해서 뭐 1000개 이상 올라 거의 네. 뭐 그 정도가 집중적으로 올라 사람들 이상해서 찾아볼 정도였으면 네. 그게 원래는 이름도 다 안 나오는 사실상 인명 게시판처럼 운영되던 곳인데 그렇죠. 그렇게 글이 올라오는 걸 봐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찾아볼 정도로 집중적으로 아하. 뭐를 했으면 근데 그러고 나서 나는 잘못 없다. 그 다음에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지금 특히 이제 공격 대상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에 대한 것인데 네. 지금 저기 윤 어게인 이게 이제 저기 어쨌든 그쪽의 지금 주요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무감사 이호선 이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드루킹 사건보다 질적으로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드루킹보다 심각한 범죄. 그러니까요.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이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왜 수사가 미진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리감사위가 구성이 미진합니다. 그리고 언제 구성될지도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국힘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로 뭐 징계가 언제 내려질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미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드루킹 얘기까지 나왔고 또 홍준표 전 시장의 SNS 글도 눈에 들어오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 전원이 유치한 욕설과 비방에 동원되었다는데 본인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매일 집에 가지 않고 그때는 딴 살림 차렸었나? 야, 홍준표 전 시장이 이 SNS 글을 보면 깜짝 놀라서 놀랍니다. 저는 네. 이제 보면서 조선 제일 검이라고 고각 아세했던 일부 보수 언론도 대오각성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뼈 때리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 그러니까 친한계랑 같이 갈 수 없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더 많이 주목을 받게 된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해운 장관 네. 지명 이것 때문인데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의 사과. 이거는 심리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첫 마디가 네. 내란. 계엄은 내란이라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음.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했다는 점. 네. 이 부분이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말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음. 계엄이 부적절했다,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말을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나는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다라는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일성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건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작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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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 지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밝힐 게 많다.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정말 윤석열 찐윤이었고 윤어기였는지는 몸이 기억할 거다. 장동영 대표도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기억할 텐데라고 하면서 밝히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당협위원장으로서 삭발식에 본인이 단순히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 삭발을 좀 독려하면서 이때 이제 공천 얘기까지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오늘 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어느 정도까지 뭐 본인이 네. 잘못했던 점 인정하고 다 깨끗이 털어낼 수 있는지 이거 본인에게 달린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해운 후보자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해운 후보자 지명한 그 사안에 대해 얘기를 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는 청와대 네.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음. 그리고 지금 이혼 어제 후보자가 네. 저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입장에 나왔거든요.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후보자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신주면서 말씀하신 건 시작이고요. 네. 국민들이 사과 한 번 했다고 아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혼 후보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네. 사과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장관으로 지명이 돼서 장관 임명이 되면 내가 여기 온 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이다라는 걸 직접 보여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혼 후보자한테 개인적으로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것인데 이거를 본인이 얼마나 잘 잡아서 배신자 그렇네요. 프레임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그래도 저 사람 뽑을만 했어라는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되니까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예, 이건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참 이혜원 후보 지명을 두고 네. 지금 굉장히 정말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가장 걱정하고 지켜보는 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조선일보가 있죠. 조선일보. 너무 이제 국민의힘이 이 상황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떠났는지를 좀 생각해 봐라. 왜 국민의힘을 떠났겠느냐. 미래가 없기 때문 아니냐. 지금 계속 그렇게 중원을 비워두고 오른쪽으로만 갈 것이냐. 당성 하면서 오른쪽으로만 계속 가니까 지금 중원이 텅 비어 있다.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계속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네. 장동혁 대표는 듣지 않고 있다. 네. 듣지 않고 있다. 당성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거죠. 조선일보가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긴 해요. 네.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네. 돼. 너무 걱정이 돼. 근데 이제 조선일보야말로 네. 지금 그 뭡니까 저 국민의힘의 이 우경화에 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신문이거든요. 음. 그런 본인들부터 일단 내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입장 밝히고 네. 그걸 밀어붙여야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음. 근데 지금 전혀 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자신들은 이혜원- 변할 생각이 네, 없으면서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게만 네. 계속 주문을 하니까 국민의힘도 안 듣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혜훈 장관 이제 지명자가 사과를 하고 내란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점은 계속 강조하고 아마 여러 차례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통해서 얘기하고 할 때 오히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게 또 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이걸로 국민들이 다시 한번 국민의힘은 안 되겠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드러나는 상황이 됐다 또. 그렇죠. 사실은 그 내란 이후에 윤석열 파면 이후에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뭐 40% 득표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사실 이 지점을 다각도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 40% 이걸 깰 수가 있느냐. 뭐 지금 현재 지지율이 20%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다시 선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득표를 다시 가져가는 것 자체를 깨는 구도를 깨는 제가 봤을 때는 이혜원 후보에 대한 이번에 전격적인 지명이 그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는 모습을 국민의힘 스스로가 네. 인정하고 나서는 꼴이에요. 나가 필요 없어. 우린 제명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끼리 그냥 할 거야. 우리끼리 윤호개인. 똘똘 뭉치다. 똘똘 뭉쳐. 우리 당성이 강한 사람만 우리한테 남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 지방선거 공천에도 당성이 강한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한 공천을 좀 우대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국민의힘을 왜 내가 지지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스스로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윤호개인 하고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과연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계층에서 국민의힘에게 표를 줬을 텐데 그 계층 중에는 뭐 도덕성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국민의힘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의 심리 중에는 도덕성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싶어. 우리가 지금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네. 내 자산 가치가 더 늘 수 있는 네 그리고 내 자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세금으로 더 많이 뜯지 않고 예를 들면은 그리고 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곳 내 집값을 지켜줄 곳이 어디지? 이게 이제 과거에 국민의힘으로 그 믿음을 줬다면은 야 이러다가는 국민의힘을 계속 내가 표를 줬다가는 뭐 집값이고 뭐고 이건 안 돼.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다각적인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 이거 뭐 오합지졸 아니야?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이건 사견이라는 걸 전제를 네, 하고 사견으로. 이렇게 뭐 하는 말 얘기는 합니다만 최근 들어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은 이제 뭐 보수적인 모습이라 보수 뭐 진영 이렇게 그런 보수냐 진보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그 선동 그다음에 증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수단으로 삼는 네. 어떻게 보면은 약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종교적인 파시즘 종교하고도 결합을 하고요. 파시즘적인 목소리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파시즘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뭐 학자들이나 이런 뭐 전문가들은 뭐 그 전에 뭐 다른 여러 파시즘 정권들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중국인들에 대한 뭐 해가지고 혐오를 부추긴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내란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도 지금 납득할 수 없는 그렇죠. 사실은 털고 가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뭐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털고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다는 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인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혼 장관 지명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고 뭐 저도 그 비판들이 상당 부분 들을 만한 의미 네. 있는 비판이라고 봅니다만 적어도 그 인사청문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혼 지명자가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에 계속 붙어가지고 그쪽 주장을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마 하루아침에 그쪽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실 거예요. 특히 인사청문회 같은 데서. 그렇네. 예. 그런 효과도 있네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네.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사실은 이혼 지명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상당 숫자가 사실 그런 거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를 리가 없죠. 자, 그 사람들이 뭐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네. 정치를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정치 공학적 계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죠. 사회를 좀먹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얘기인데. 그렇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혼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특히 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열심히 특히 인사청문회를 재밌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대가 되고 이혜훈 이제 후보자가 이렇게 지명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손을 들고 나오시는 분이 있네요. 네.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나도 이재명 대통령 정책 칭찬했으면 유임이 됐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이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전환길 씨로부터 자기가 대구시장에 대해서 양보를 이미 받았는데 그냥 공천은 따놓은 당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추경호 의원이 갑자기 대구시장 출마합니다라고 손을 먼저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진숙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마디 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 이재명 대통령과 첫 만났을 때 악수를 하면서 반갑게 웃어주셨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 보였으면 유임됐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나요? 본인이 네. 방통위원장으로서 2인 체제로 막 의결하고 그랬던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무슨 잘 보인다고 감히 저런 말을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만 번지르. 뭐 대구시장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거의 있는데 출마를 거의 선언했다고 보면 돼요. 사실 그 네. 말을 하고 싶은 얘기 네. 하는 거죠. 하는데 그렇죠. 네.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네. 지금 붙이는 건데. 나를 잊지 말아요. 예,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 대구시장 나갈 거야.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정치적 액션이나 뭐 이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잘 보였으면 나도 대통령에게 대해 좋은 소리 했으면 이혜훈 지명자가 지명되기 전까지 좋은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리고 이게 능력을 보여줘야지. 예, 이게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네. 내가 잘 보여야지 생각하면 잘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좋은데 네. 뭐 이제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나는 서울 대구시장 나갈 거니까 나도 밀어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네. 소재를 잘못 선택했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소재를 이재명 잘못 대통령이 선택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제일 잘하는 우리 김표석 변호사님이 음. 당신이 그런다고 잘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게요.
이렇게 따끔하게 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뭐 이제 점점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내란 정당으로서 이제 해산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자, 지금 이 얘기도 좀 해보죠. 강선우 민주당 의원 1억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 접수했던 고발건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됐다라는 그런 속보가 지금 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 어제 사퇴를 했고 사퇴하기 전에 이제 MBC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그 사안인데 수사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죠. 또 정청래 대표도 당에서 이제 조사하기로 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건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철저히 수사해야죠.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 문제고요. 네. 일단 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네. 보좌관이 돈을 받았으면 자기가 정말 무관하면 보좌관을 쳐내고 자기가 그 의원실에서 사법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당시에 이제 공천 총괄을 했던 네. 김병기 의원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했다는 게 일단 납득이 안 돼요.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네. 문제가 되면 사실은 쳐냈어야죠. 물론 이제 그게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뭐 정적 계산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일단 김병기 의원이 직접 받은 건 아니니까 직접적인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사법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 수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전부 책임을 져야죠, 사실은.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명도. 그러니까 1억을 보좌진이 받아서 이걸 가지고 계속 상담하는 듯한 그런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전에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녹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김병기 당시 간사가 녹음을 했던 걸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치 김병기 이 의원이 나는 이제 무관한 나는 이거 빨리 이거 처리해라 뭐 로펌 가서 뭐 상담해라 이런 식의 조언까지 하면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김병기 간사는 이걸 다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게 알리바이처럼 녹음된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네. 바로 김경. 김경 단수 공천이 됐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의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지점 왜 단수 공천이 됐는가에 대해서 수사가 거기까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왜냐하면 돈을 받았는지 이런 게 더 관건이기 때문에 네. 단수 공천이 된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감찰이 정확하게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윤리 감찰을 통해서 밝히고 이제 수사도 들어갔으니까 네. 밝혀야 된 부분이다라는 거. 잘못된 게 있고 의혹이 있으면 하나하나 밝혀서 그럼요.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게 네. 중요합니다. 네. 여든 야든. 그리고 사실 별로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지금 상황이 좀 민주당 내부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 상황이 녹음됐다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제가 뭐 이건 제가 은닉해야지 왜 녹음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한 건 다 파야죠.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이런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녹음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이게 녹음되고 나온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내용들이나 카톡이나 아니면 뭐 텔레그램 메시지 같은 것도 좀 계속 공개되고 있고 이거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좌관들과 어떤 관계였고 그리고 민주당 내 정치인들 사이는 어떤 관계였나.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서로 통화할 때 상대방을 못 믿어서 전부 녹음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뭐 지금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이 심각한 이제 구조적 문제 또는 뭐 이런 리더십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 인식을 하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문제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 아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민주당은 제대로 지금 내부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시스템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뭐 보도도 나왔지만은 박찬대 의원이 또 재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당대표 선거 시절에 강선 의원 스스로 장관 거취를 결정하라고 사실상 자진 사퇴 요구를 처음으로 했던 박찬대 의원이 네. 재평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이 의혹 경찰 수사 뭐 당의 감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쿠팡 청문회가 있었는데 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보를 유출한 그 기업 뭐 김범석 의장이 안 온 것도 그렇지만은 그 한국 대표라고 온 그 사람이 막 책상을 치면서 그만하자고 그러고 통역을 국회에서 국회 청문회인데 국회 통역 동시 통역하겠다고 하니 내가 데리고 온 사람 통역을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 태도부터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예 우리나라 국회 자체를 처음부터 이제 무시해도 된다라는 어떤 기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김범석이 그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네. 사건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시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쿠팡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보여졌던 텔레그램 메시지만 봐도 그걸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데 이번 국회의 청문회 대비해서도 그런 지시가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텔레그램에서 네. 충분히 자신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하에는 이 국회에 대한 대응 방법 해가지고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12월 2일에 처음에 쿠팡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12월 2일, 3일 이후에 청문회를 통해서 갑자기 일주일 전에 임명된 이 로저스가 나오면서는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영어를 못해서 계속 영어를 못해서 거의 뭐 영어를 예, 죄송합니다. 한국말을 못해서 이해가 안 돼서 영어로 돼 있지 않아서 이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면서 대답 안 하는 작전. 게다가 어제는 더 심하게 더 세게 나가. 그리고 이 조사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시켰다고 해. 이런 얘기까지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마치 지시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바로 이거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해달라. 예, 위증했으니까 고발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은 지금 저기 이번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요. 저기 한국 대표가 된. 그 전에는 변호사였어요. 계속 그 컴플라이언스 관계된 법률적 사무를 계속 쿠팡 내에서 미국 법원에서 주로 해왔던 사람이고 네. 이 사람이 여기 앉혔다는 거는 근데 한국 변호사를 앉힌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국내법적 대응을 위해서 할 거면 한국법 전문가를 앉혀야죠. 한국어 전혀 모르는 미국 변호사를 앉혔다는 거는 네. 한국에 와서 저러려고 앉힌 거예요.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아. 그리고 이게 저 사람은 이제 뭐 미국 시민이고 뭐 나가면 그만이니까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출의 90%를 올리고 있는 쿠팡이 우리 국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다시 한번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 제 생각에는요. 네. 국민들을 우습게 본다기보단 여전히 먹히고 있을, 여전히 남아 있을 대관 로비를 한 대상들을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항상 믿는 구석이 있다. 어떤 뉴스도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쿠팡 지금 시끄럽잖아요. 근데 저기 법률적 절차는 오래 걸려요. 네. 사람들이 조금씩 속아요. 그러면 다시 나와서 이제 뭐 아이고. 저기 제재 무슨 뭐 이런 임금 이런 것들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사가 나갈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뭐 쿠팡이 언론사에 대한 협찬 광고를 빼겠다 이런 거를 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요즘에 신문 기사를 어떤 기사를 이제 휴대전화로 검색을 해서 보더라도 뭔가 제가 이거를 잘못 누른 것도 아니고 이걸 넘기려고만 이렇게 터치를 해도 쿠팡으로 넘어가요.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고에 대한 물량 공세를 더 한 게 아닐까. 그래서 뭐가 잘못만 하면은 저는 이미 쿠팡 앱 자체가 삭제를 했기 때문에 앱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웹사이트로 연동이 되는데 뭐만 하면 쿠팡이고 뭐 검색만 하면 무조건 1순위가 다 쿠팡으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물량 공세를 했는데 우리가 돈 많이 주니까 좋지. 그런데 이 돈 다 뺄 거야.
협박을 하고 있네. 어떤 식으로 보도할 거야? 이런 거를 내비치니까 언론은 예. 쿠팡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보상안을 발표했잖아요. 보상안. 보상안. 이것도 너무 뭐 쿠폰, 신박하다고 해야 되나? 구매 이용권. 충격적입니다. 구매 이용권 보상안을 발표했는데 5만 원. 이건 보상이 아니고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이죠. 네. 마케팅이죠. 마케팅. 그래서 이번 많이 가입해 주세요. 뭐 이런 아. 마케팅이죠. 마케팅. 네. 근데 다 뭐 보면 알겠는데 알럭스는 뭐예요? 알럭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알럭스. 모를 거예요. 이용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쿠팡 트래블, 쿠팡 알럭스라는데 예. 이용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쿠팡에서도 5,000원 어치 사면은 무료 배송이 되지 않아요. 무료 배송이 되는 아, 금액을 그래요? 사려면 더 뭐 15,000원인가요? 그렇게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팡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5,000원으로는 그 단일 건으로 주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다시 돈을 내라. 이거를 아주 잘한 마케팅으로 칭찬받았을 것 같아요. 네. 마케팅을 하고 있다.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예. 럭셔리 쇼핑이네요. 럭셔리 네네. 쇼핑, 알럭스. 그러니까 뭐 이제 몇백만 원짜리 럭셔리 사면 2만 원 깎아준다는 얘기군요. 저기. 네, 뭐 황당하고요. 네. 어제 나온 이 로저스 대표 이 보상한 패키지 포함되어 있는 뭐 트래블, 쿠팡 트래블이나 뭐 알럭스 이용자 비율을 또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는 몰라, 게 없을 대표도 거예요. 몰라? 네, 아는 게 없을 거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로 이제 가는 수순인데 범킴이 언제 나올까요? 김범석 의장. 그 사람은 끝까지 안 놓을 수도 저도 있죠. 끝내 안 끝까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네. 이제 뭐 외국 아예 범죄자로 특정을 해가지고 네. 뭐 범죄자 인도 이런 걸로 가지 않으면 국적이 미국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지금 얼마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네. 입국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쿠팡에 대해서 예, 제대로.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예. 그렇게 대관을 했고요. 대관 로비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언론사에 대해서 이거를 뿌려왔던, 그러니까 광고를 뿌려왔던 기업이면 네. 언제든지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지 않으면 흐지부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 사건. 그러니까 쿠팡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루냐, 네. 처리하느냐 이게 아주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이 사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 이거 이제 뭐 어떤 것들이 뭐 잘못된 짓이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는 명백히 불법 행위에 속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 불법 행위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이게 정말 국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 이 쿠팡이라는 것이 그런 거를 약점을 파고들어서 자신들은 좀만 버티면 돼라는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미국에서의 소송에서 혹시라도 그 미국 집단 소송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미국 집단 소송에서만 불리해지면 않으면 돼. 그리고 미국 집단 소송이라는 것도요. 결국에는 사실상 많은 집단 소송들이 끝까지 이제 판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합의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잠잠해지면은 충분히 합의로 이것도 마무리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지. 사실상 지금 쿠팡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국회에서 가만두면 안 돼. 우리 국민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기 전혀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고 국정조사할 때 또 로저스가 나와가지고 또 저러고 있으면은 국민들이 참 이거를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내란 재판이 뭐 휴전기에도 계속 진행된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야, 들었는데 네, 여름엔 너무 더웠죠. 네. 여름엔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재판장님께서 재판을 진행하실 수가 없어서 휴전기를 가지셨군요. 네. 네, 내란 재판 이제 마무리가 이제 돼가고 있는 수순 아니겠습니까? 2월에 아마 선고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1월 초까지는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는 사안인데 윤석열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 예고성 계엄이었다 이 얘기. 네, 김용현도 나와서 이거 뭐 예고한 그 경고한 거지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그런 모습. 뭐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구수해질 수밖에 없고요. 음. 그것도 궁색한 소리입니다. 이게 헌법상 네, 계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딱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죠. 예, 경고 목적으로 해서 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그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계엄이 사실은 명분 없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국헌문란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는 그런 뭐 얘기가 계속 되는 이유는 먹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주장을 하면 예, 먹힌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아마도 뭐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법원에서 이 정상 참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먹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어제는 이제 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진심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했더니 네. 윤석열이 특검보 친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오. 베이철 변호사가 항의를 하면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이자 네. 전직 대통령이자 검사 선배한테 예우를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동창회 합니까? 지금 동창회에서 검사 선배님 모셨습니까? 그래서 피고인 윤석열이라는 발언 자체가 문제를 계속 삼자 특검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소송 지원 전략이다라고 했고 재판부에서도 호칭이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계속 말을 하니까 끝내 그냥 피고인으로 호칭을 정정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 이런가요? 원래 이제 이름을 부르면 안 되나요? 예? 듣도 보도 못한 변론입니다. 네. 윤석열 하지 마라. 네.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에서 윤석열 또 발끈하는 모습도 있었고 네. 왜 그래요? 이분들 왜 그럽니까? 여전히 본인들이 귀족이죠. 하. 저런 사람들은 평생 내가 다른 국민 사람들과 같은 국민이라는 같은 한 표를 같은 참정권을 같은 한 표를 갖고 있는 같은 국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드러나고 있다. 네. 그리고 어제 공개가 되고 알려진 얘기,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대통령 이제 집무실에, 용산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다, 비공개가 됐는데 아마 뭐 이런 이제 보안 문제 뭐 이런 게 좀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추측하기로는. 근데 공개된 영상 공개됐을 때 제가 잠깐 봤더니 거기 뭐 5분짜리 모래시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나 스톤 뭐 이런 것도 마련돼 있고. 네. 정말 건식 사우나가 잘 마련돼 있더군요. TV도 있고. 저는 그거 보고 궁금한 게요. 예, 사우나라면 땀을 엄청 흘리잖아요. 맞아요. 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탕은 없고 샤워 시설이 있더라고요. 음. 거기서 땀 이게 씻고 나올 수 있게 사우나 하면서 그- 술 깨고 그리고 이제 땀 빼고 술 깨고 사우나는 없지만은 샤워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 비상 버튼도 있어요. 혹시 하다가 쓰러지면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까지 마련돼 있던 집무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집무실에 어떻게 사우나가 있습니까? 이자는 진짜 네.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출근도 안 하지, 술 먹지, 그리고 업무 보고 하면서 또 어차피 술 마시니까 그리고 만취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생각이 없는 거죠. 사우나가 있다. 그래서 다 이제 그 집기 이런 건 다 청와대로 다 뜯어갔거든요. 네. 사우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우나는 이전 안 뜯어갈 했어요. 수가 없죠. 사우나가 아깝네요. 웬 비쌀 말입니까? 텐데 그거. 그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작동할 수 있대요, 그것도. 거기 지금 참. 집무실을 다시 국방부가 들어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기 밤새 근무한 직원 초병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든지 그래야 되려나. 참. 참 아니, 뭐 편백나무 계속- 사우나가 네. 돼 있습니다. 계속 이제 대통령의 업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까봐 가끔씩 대통령실에 대해서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에 책상에 종이 한 장 없어. 종이 한 장 없는 책상을 공개하고 이거 창피하지 않았을까 네. 그 생각을 하는데 아예 그런 게 없듯이 정말 종이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 종이가 비치지 않습니까? 투과가 되는데 여과가 되는데 이게 다 이거는 글씨가 있으니까 글씨가 화면에 보여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투과가 되죠. 종이에 아무 내용이 없는 빈 종이를 이렇게 들고 있질 않나.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 네. 야, 저런 식이면 누구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하는 거라든지 국무회의 지지하는 거 보면서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때는 진짜 이건 뭐 개나 소나 아무나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진짜 국가 리더의 차이다. 그 당시 코스피, 지금의 코스피, 그리고 그 당시 지금 경제력, 지금의 경제력 비교해 보면은 너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비교조차도 안 네.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자 오늘 12월 31일 2025년 마지막 날인데 결국 이 통일교 특검은
뭐 합의가 안 되고 네. 통과가 안 되고 이게 해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진행은 결국은 민주당 주도로 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거는 대통령의 의지도 분명하고요. 국민들의 그런 관심사도 높고 여론도 높더라고요. 예, 특검 빨리 해야 된다. 예, 특검 빨리 해야 돼. 그래서 네. 결국 진행은 될 거고요. 그리고 바라기는 음. 뭐 진영 이런 거 상관없이 철저하게 이제 저기 수사해서 네. 책임져야 될 거 다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구조를 뽑아야 돼요. 제가 아까 이제 쿠팡도 사실은 쿠팡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못했는데 네. 쿠팡도 대관이 먹히는 구조를 뽑아야죠. 그러니까 음. 지금 사실은 이게 단순히 뭐 쿠팡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나쁜 잘못한 사람 수사자가 아니라 네.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든지 시스템을 바꾸는 걸 생각을 다 같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네. 통일교뿐만 아니고 신천지까지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발본 세건해야 된다. 종교 분리가 돼 있는 대한민국인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은 신천지 왜 넣냐 또 발끈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민기적거린다거나 미루거나 그럴 경우에는 네. 수사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지금 대통령이 이 종교 재단이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종교 재단이 정말 이렇게 정치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고 관여하고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산까지도 검토해라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네. 그 내리고 나서도 지금 문제가 뭐 특검을 한 해 만에 하면서 그러니까 한 해 만에는 아니죠. 특검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이 지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좀 약간 예견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하루빨리 여든 야든 가리지 말고라는 네. 말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후속 조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요. 어떻게든 이거 빨리 통과를 시켜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경찰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하고 있는 모습이고 통일교 쪽 사람들을 계속 이제 불러서 조사를 했고 또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본부장 핵심 인사 4명을 또 경찰에서 송치를 했습니다. 송치를 하고 있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보면은 여야 현역 국회의원 11명에게 통일교 이제 교단 자금을 이용해서 후원금 입금한 혐의 뭐 이런 것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수사 경찰이 하고 뭐 검찰도 송치받아서 할 텐데 이거는 특검이 언제 되든 상관없이 계속 수사는 이어가야 된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교 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인정한 이 부분도 이제 눈에 좀 네. 들어오는데 거기가 몇 천정궁인지 아닌지도 몰랐다. 몰랐다.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글쎄요. 어디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면? 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뭐 네. 다른 예를 들어 뭐 자위대 아하. 뭐 그런 데도 가셨고 그래서 그런데도 모르고 들으면서 그런데도 모르고 가셨나 보다. 잘 모르고 다니시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던데요. 어딘지 모르게 가기만 하는 거야. 네.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네. 나경원 의원이 스스로 저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네. 본인의 지능을 이렇게 낮게 평가하신 건데 네. 모르겠고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 생각에. 그래요. 아니, 판사까지 하신 결국에 분이다. 만약에 한학자를 만났다는 게 보도가 되더라도 한학자인지 몰랐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몰랐다. 아주머니께서 앉아 계시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한학자인지 몰랐다. 전혀 뭐 그런 거에 대해 자신은 인지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몰랐다.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 천정궁이라고 하는 데를 저도 물론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람이 저기에 뭐 내부 공사 관련해 가지고 가보신 분이 있다는데 정말 궁궐이래요. 진짜 궁이라는 말이 예, 맞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답니다. 예. 저 어마어마한 데를 가서 들어가 보셨으면 여기가 어디야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정상이 아닐까 싶어요. 뭐 지금 아마 제 생각에 네. 제가 이제 나경원 의원님이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분이 국내에서 가본 곳 중에 가장 의리의리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셨다는 건 어딘지 네, 누가 봐도 궁금해하고 네. 설령 모르고 왔더라도 여기가 어디지? 라고 생각할 만한 곳으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아이, 뭐 몰랐다. 알고 갔을 텐데요. 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비판이 나올 법한 그런 해명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한 유튜브에서 네.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관련된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긍정적 검토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교회 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나면서 야,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아마도 뭐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 나경원은 굉장히 인생에서 가장 해피한 한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요? 네네. 왜요? 왜냐하면 뭐 당내에 지금 누구도 견제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경원을 오랫동안 발목 잡았던 한동훈에게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던 그 사건, 네. 그 사건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털었고, 네, 깨끗하게 털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자기 인생에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한테 조아려야 될 것도 아니고, 네. 자기가 윤석열에게 얼마나 조아렸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를 특히 미워하면서 찍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당성 누구보다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후보를 뭐 말릴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가장 인생의 황금기다. 본인이. 예. 그다음에 네. 경선 룰도 어떻게 보면은 좀 좋게 네. 당에 당심이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그걸 통해서 이번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 게 아니냐. 네. 물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있긴 하지만 뭐 법적인 당성. 리스크, 오세훈 당성 문제도 있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나경원 의원도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계속 그 지지율이나 이런 게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면은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나경원 의원이 기대를 가질 만한 상황과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나경원 의원의 입장 계속 이제 나올 것 같고 긍정적 검토해서 이제 출마 선언까지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제 이제 오마이뉴스가 네.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뢰해서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네. 이거를 저희가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정원호 구청장이 30.8%, 네. 박주민 의원이 13.1%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정원호 구청장과 오세훈 시장을 붙여봤더니 정원호 구청장이 49%, 오세훈 시장이 37.2%. 완전 오차범위 박. 역시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 붙여봤더니 박주민 의원이 48.2%, 오세훈 시장이 35.2%. 이것도 차이가 네. 많이 나고. 오차범위 바뀝니다. 네. 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 그러니까 근데 시사한 참 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참 이게 정원호 구청장 네. 박주민 의원이 이게 굉장히 오세훈과 붙였을 때는 물론 압도적으로 이게 오차범위 밖에서 정말 뭐 13%뭐 10몇 퍼센트로 이게 차이가 나지만 네. 정원호 구청장 대 박주민 의원의 그 차이도 또 상당하네요. 네. 그래요. 그것도 30.8% 대 좀, 예. 13.1%. 눈에 들어오는데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을 언급한 다음에 정원호 구청장의 뭐 지지도가 많이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이거는 서울시 만 18세 이상 남녀 808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를 활용한 표본 구성을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 얘기하면서 서울시장 지금 얘기까지 좀 했는데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오세훈 시장 지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까지는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러게요. 근데 최근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면서 한강버스 효과인가? 한강버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명태균 건. 예. 이게 사실 그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네. 결국 이야말로 아까 신유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요구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건데 맞아요. 뭐 사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층에. 그러니까 이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자신의 지지층들이 환호할 만한 그런 것도 제대로 예. 못 해냈다.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뜨는 게 네. 저 사람 일 잘한다. 음. 뭐 이거 자기 구청장 할 때 정말 평가가 좋았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지면서 네. 좀 일 좀 잘하고 좀 서울 좀 어떻게 좀 잘해볼 사람을 시켜보자. 네. 오세훈 좀 그렇지 않냐.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먹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몰랐는데 사실 서울시에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따뜻하게 열선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그게 성동구에서 가장 먼저 그 버스 정류장 의자에 열선을 깔았다고 합니다.
성동구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깔면은 그거를 따다가 다른 구에서도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 모델을 따다가 바로 시행을 하고 아하. 그리고 성동구가 또 거기가 언덕 고개 이런 길이 굉장히 많고 좁거든요. 그렇죠. 골목골목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이제 성동구에서 구청 버스 그렇게 해가지고 성동구 버스를 그래요? 예 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예. 그거를 제일 먼저 운영을 했고 본따서 사실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저희가 바로 저희 집이 이제 성동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구거든요. 예. 근데 중구 버스가 있어서 신기하다. 중구에서 웬일이야 이런 걸 다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성동구 모델을 바로 따다가 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그 성동구에서는 그 성동구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관계자분들과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만남을 갖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데 네. 한번 다른 구에서 하면은 카피하는 거는 쉽다 그래요. 근데 정말 행정에 구석구석 이게 사람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해주니까 그게 성동 구민들은 그걸 매번 느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구는 엉덩이가 따뜻해라든지 다른 구는 안 따뜻해. 우리는 몰랐지만 다른 구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몰랐던 사실들은 그 사람들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네. 선선까지 무난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런 사실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일 잘한다. 네. 서울시장 맡겨보자. 이런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온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마무리되고 지난 이제 29일 봉황기가 청와대에 개항이 되면서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참 이게 용산으로 가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다 떠나서 그게 예. 얼마나 돈을 많이 썼습니까? 돈 역시 돈 민감하죠.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 이유가 사우나 있는 데가 필요해서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돈도 돈이지고 사실은 네. 국방부 자리를 뺏어서 간 거라서 음. 우리나라 사실 그 군사 계획이나 뭐 이런 작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고요. 그래요.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과 어쩌고 소통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그 얘기를 하는 용산구에서 얼마나 소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거는 청와대에서 하면 돼요. 방법은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뭘 했나? 이 녹아 들어간 이 엄청난 혈세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 구상권 청구하고 싶네요, 진짜. 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돼서 다행이고요. 예. 뭐 계속 이제 용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하. 이제 대통령이 들어가서 거기 가게 된 건 잘 된 거라고 보고요. 정상화가 네, 되고 있다. 이제 좀 빨리 나라가 정상화돼서 그래서 지난 2년, 3년 이게 네. 좀 깨끗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그런 상징이 될 수 있기를 좀. 네. 봉황기 이제 개항되는 그 모습 저희가 또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울 시민들 뭐 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청와대가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 대통령실 제자리를 찾았다. 이런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뭐 수제비 드시러 가는 이 모습 이것도 정말 좋더라고. 이게 정말 소통하는 모습,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뭐 손도 잡고 사진 찍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도 어땠습니까? 소통하겠다, 구중궁궐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용산 가서 비밀 통로 만들어서 지각 하는 거 안 들키려고 하고 네. 이런 거밖에 보지 못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어제 모습도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 청와대 이제 복귀하면서 이제 관저도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민생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을 때의 모습을 이제 오래 전부터 꿈꿨던 사람으로서 생각보다 상상 이상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뭐 정치력, 외교력 그리고 네. 지금 민생 챙기는 것까지 하나하나의 행보가 굉장히 사실 하루하루가 소중할 정도입니다. 네, 하루하루가 소중할 정도로 우리 대통령의 행보가 저를 좀 미소 짓게 하고 많은 국민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이제 기대가 되는 사실 이제 뭐 송구영신 뭐 올해가 가고 내년이 오는 오늘이지만 내년이 오는 것조차도 기대가 되는 대한민국이 더 네. 어디까지 나갈 것이냐. 저는 이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어제 이제 강원식 비서실장도 귀국하면서 폴란드인가요? 폴란드 방산. 가서 방산 5조 6천억 원, 네. 5조 6천억 원의 계약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호재가 2026년엔 또 뭐가 그렇게 또 더 좋아질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그러게. 설레이는 네. 마음이 드는
정말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네. 그리고 내년 이제 1월 4일부터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중국 국빈 방문도 진행하게 되고 또 네.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기대를 더 하게 되는 2026년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2025년 마지막 오늘 방송 네. 두 분 너무나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2026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네. 함께 해주실 거죠? 아유. 그럼요. 함께 해야죠. 네. 바쁘시면은 못 나오실 수도 있고. 아닙니다. 전혀. 오마이 TV가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부르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부르는데 무조건 나와야죠. 네. 열일 제쳐두고 네. 열일 제쳐두고.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오마이 TV와 함께. 네. 오마이 오마이 오마이. 네. 뭐 로고송 하나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네. AI로 요즘에는 쉽게 네, 또 그러니까요.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귀여운 걸로.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